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따뜻한 거 드시면서 이불 속에서 종목 진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추워요.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따뜻하게 전달될 종목들 6개를 준비했네요. 자, 다날 디스플레이텍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위지윅 스튜디오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 LG화학과 삼성전자. 자, LG화학과 삼성전자 요즘에 진짜 인기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궁금증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날부터 봐야 되겠죠. 네, 다날을 보도록 합니다. 다날이 주가 반등이 좀 진행됐네요. 상승이 가다가 지금 하락하고 나서 이제 주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뭐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일단 한 번 정도 수익을 좀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만들어냈고, 뭐 여기에서 뭐 NFT든 뭐 메타버스든 등등등을 가지고서 이제 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포인트로 지금 가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 전자 결제 관련한 부분에서는 소비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기에 너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단기에 너무 올라왔는데 올라갈 때도 이렇게 추세선을 끌고서 같이 올라가면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추세선과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 그러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이격도가 전부 다 리스크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거고요. 21선을 잘 끌고 올라갔는데 21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단기적으로 21선 끌고 올라갈 때는 21선 위쪽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려가든 5일선을 깨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1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발생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 시점에서는 다음번에 있는 61선 지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런 시점까지 온다라면 데드크로스를 어디서 회복하느냐, 62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갈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62선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주가가 조정이 깊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일단 금요일날 나오긴 했는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냐, 그냥 올라가기 위한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이것이 아직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있었던 모습인데 그 전에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제법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 하루 매수 들어온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고요. 장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라는 판단을 자꾸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 보실 분들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에 이렇게 들어와서 61선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가려는 모습인데, 여기서 재수없어서 꺾이게 되면 주가가 완전히 추세가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도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가 더 길어지거나 주가가 더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 기술적 반등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 차익 실현도 한번 권장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매도한다기보다는 지금 14,000원 지지가 있죠. 그래서 14,200원 정도 형성된 이 지지 라인대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좀 개겨보자, 버텨보자, 홀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14,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 우리가 대응점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14,000원대 지지선을 보면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디스플레이텍 볼게요. 디스플레이텍은 주가가 좀 상승 패턴인데요. 이것도 꼬리 달려있죠. 꼬리 달리면 항상 여기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왼쪽으로 보라 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라고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건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네, 매물대가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기업의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LCD 모듈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었는데, 이제 LCD 쪽은 이제 조금 죽었죠. 그래서 뭐 이제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모듈,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제품의 토탈 디스플레이 솔루션, 뭐 등등등. 여기 다음에 이제 이 LED 쪽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LCD 점점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기업도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업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LCD 모듈이 전체 그 매출의 약 60,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면 올해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뭔가 다른 쪽으로 한번 진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정치 테마로도 약간 엮여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부분 쪽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텍이 사업적인 영역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 즉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충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충전을 하는 그 사업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 회사,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이 회사의 지분을 2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겠다, 보조금도 늘려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공약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적인 영역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분법 이익에 따른 그런 테마주로 엮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책적인 수혜가 되는 거고요. 전기차 관련한 그런 수혜주, 테마주가 되는 거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정책적인 테마주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무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또 주가를 막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다 해가지고 주가 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가 형성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 실적이나 기업의 어떤 사업 영역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도 갖출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지금 전기차 업황이나 다 좋긴 좋죠. 좋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것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도 크겠죠. 신규 조건은 권장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추세를 믿고 가야 되겠죠. 추세를 보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매물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8,500원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면 아예 그냥 조금 더 상황이 좀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물대가 세게 나온다라면 주가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500원부터 8,000원대 요 사강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거나 횡보를 통한 지지점을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나타나서 주가가 다시 지지선 이후에 상승하게 된다면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는 글쎄요라고 판단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뭐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큰일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테마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LG이노텍 볼게요. 네, LG이노텍은 아이고 배야 막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고, 자 금요일날도 신고가가 나왔네요. 아이고, 네, 이 종목을 여기서 그때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매수해도 되는데요 그랬는데 이때 발빠르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아깝다, 자꾸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살걸. 네, 이런 후회는 하나 많아요. 이미 뭐 주가 올라간 다음에 살걸 다 필요 없고요. 네, 늦기 전에 샀어야죠. 살걸 뭐 그랬더라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든 뭐 등등등 전부 다 카메라 센서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에서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세요. 계속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21선 기준으로 봐가지고요. 5일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없는 사람들의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내 거가 아니에요. 네, 이미 올라간 종목은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밑에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사가지고 얼마큼 수익 낼 것인가, 그 부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갈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일단 내가 놓쳤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런 것들을 다음에 본다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왜, 그 예전에 광고 있잖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김희애 씨.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음에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는 꼭 놓치지 말고 매수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세요. 하지만 신규 조건은 지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위지윅 스튜디오 볼게요. 이름이 되게 길고 막 그런데 분위기는 일단 좋아요. 네. 분위기는 일단 좋고, 이 위지윅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스튜디오라고 하니까 뭐 엔터주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티스트 컴퍼니를 이제 인수한다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 아티스트 컴퍼니가 뭐냐면 이정재, 정우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징어 게임의 회사다라고 더 유명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컴투스하고 함께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컴투스의 자회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컴투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컴투스와 함께 인수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컴투스가 위지윅 스튜디오의 그 모회사니까, 그 다음에 그 위지윅 스튜디오는 아티스트 컴퍼니, 그러니까 아티스트 컴퍼니는 컴투스의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컴투스는 이제 게임이기도 하지만 이 뭐라 할까요? 그 엔터 관련한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컴투스의 주가도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게임 섹터로 보실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은 우리가 일단 그 지금 핫한 트렌드의 그런 부분들을 인수한다라는 거. 또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오락, 문화 뭐 이런 쪽으로 업황이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의 지분을 컴투스가 38%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도 같이 우리가 뭐 같은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 디즈니의 공식 협력사로 네, 국내 최초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드라마, 예능 제작 뭐 이런 것도 다 하기도 하니까 지금 저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했다. 아티스트 컴퍼니에는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은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 기억이 안 나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얼굴만 보면 알아요. 아, 나 이 사람 봤어.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네,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이 드라마라든지 또 이제 오징어 게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배우 오징어 게임 이렇게 한다라면 향후에 이제 시장을 침투할 때도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올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분기 실적이 좋아져서 뭐 흑자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뚜껑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흐름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부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14.8%나 올라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 아티스트 컴퍼니를 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일까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되겠죠. 지금 거의 10배 올랐단 말이에요. 10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이 추세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통한 뭔가 대단한 것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런 오징어 게임의 열기도 좀 식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후속 작품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면 여기가 무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10배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정 자체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61선을 지금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의 지지선은 61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추세가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삐끗해가지고요. 61선과의 데드크로스 나온다. 여러분은 반드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직거래가 나오게 됐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의심하시고 무조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추세가 꺾일 때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61선과의 데드만 안 나오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지가 유지가 되고 단기적인 골드크로스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종목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지지선만 보시면 되니까 편합니다. 61선과의 데드만 나오지 않으면 그냥 홀딩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이 문제죠. 신규는 수익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꺾였을 때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굳이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접근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만 저 61선과의 추세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의 종목을 한번 볼까요? LG화학이요. 이거는 정말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크게 앉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를 불가가 아니죠. 이거를 무려 1년 정도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린 것 같아요. 연초에 제가 이거 목표 주가 150만원 나온다고 이 신고가 쳤을 때요. 100만원 넘어갈 때부터 제가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150만원이 나왔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끝인 것 같아요. 매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올 연초 1월 달부터인데요. 그 이후로 그냥 한 번도 매수 의견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는 조금 기다려봐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매도 의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요. 왜 그러냐면 물적 분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적 분할 때문에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물적 분할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거고, 이 물적 분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안 했다라면 그래도 그나마 버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상장을 해버렸어. 그러면 LG화학은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있던 사람들이 굳이 LG화학을 사야 될 이유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LG화학을 또 사야 될 이유도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면 되잖아요. 배터리 쪽이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싹 빠져나갈 수 있겠죠. 물론 화학업종이 좋아서 나 신규로 매수할래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또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상승세를 좀 탈 수 있는 업황 호전의 그런 포인트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배터리보다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보면서 또 반등한다, 그 물타기 들어가시거나 신규 매수 들어가시거나 이거 아니고요. 올라갈 때를 이용해서 그때도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으냐? 물량을 나눠서 파시는 거죠.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되죠. 오늘 뭐 3분의 1 정도를 팔고 다음번에 상황 보고 또 3분의 1 정도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이런 거 싫어. 한 방이야. 남자는 한 방이지 뭐. 그러면서 한 방에 털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매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지금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61만원 여기에요. 여기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더 밀린다라면 주가는 여기 50만원대 초반 또는 더 밀린다라면 40만원대 초중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들 피곤한 상황이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가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만 가도 반토막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그래도 절대 팔기 싫다 이런 분들은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지켜봅시다. 여기요. 여기 이게 가장 이제 그 지지선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50만원대 초반인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믿을 수 있는 자리가 지난 작년 8월달, 9월달 형성된 구간이니까요. 지금은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파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넉넉하게 여유를 잡고요. 60만원이 이탈하면 매도하자라고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0만원을 해봤자, 현재가 대비해서 3%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 더 빠지면 매도하자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더 하락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좀 진행하세요. 그게, 리스크 관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매도를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 그러면 잘라서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LG화학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바람 빠진 고무풍선 같은 그런 느낌, 쭈글쭈글해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요거는 뭐 제법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문제는 이거죠. 이제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지금 본전은 왔는데 팔아먹을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물타기를 할까? 없는데 사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는 에이, 삼성전자 올라갔다 또 확 떨어져서 그냥 완전 박살날 거야. 6만원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6만원은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6만원은, 네, 이거는, 네, 그냥 꿈에 불과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다시 볼 수 없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6만원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7만원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8만원대부터 7만원대 중후반대에 형성되는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구간을 일단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었던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제 돌파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추세가 바뀐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구간은 85,000원 구간쯤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85,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3,100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업황이나 기대감 쪽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갭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85,000원을 일단은 위쪽 라인대 리미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좀 들어왔을 때 여기 82,000원쯤 될 것 같아요. 82,000원 정도, 요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가 형성되어 준다라면 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만원대 이상의 주가는 형성이 되어 줘야지만이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을 하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위쪽 라인대요. 8만원대 이상에서 지지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황이나 뭐 수급, 실적, 상황 다 좋습니다만은 단기에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면 또 조정을 필연적으로 데리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예 내려와서 7만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오든가 아니면 8만원대 지지가 확보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홀딩 유지 쭉 해서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흐름을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기점이 배당락 기준일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뭐 그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통한 주가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삼성전자는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뭐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 또 외국인의 매수 유입 등등등이 이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다날, 디스플레이텍, LG노텍, 위지윅, 스튜디오, LG화학,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내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목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같이 힌트를 좀 얻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뭐 어렵게 뭐 보실 만한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일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또 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와 같이 쑥덕쑥덕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일 잘 즐기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